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DPT 요 끝나고 할게요. 예. 자, 아까 제가 이제 앞전에 한 썰의 이제 연장선인데요. 아까 4번에 나왔던 건데, 20대 분들이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뭐, 그 친구들이 꼰대라고 얘기해도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지만, 선배 입장으로, 형님의 입장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분들이 특히 트렌드 산업을 주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닌데, 이 트렌드 문화가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좋든 싫든 그냥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트렌드 문화가 20대 친구들의 어떤 그런 정신이라든지 어떤 삶의 의지라든지 메타인지를 굉장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하나 물어볼게요. 20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영상을 보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물건은 대표님 뭐세요? 이 영상을 보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20대 친구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안 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20대 친구들이 열망하는 게, 뭐, 100만 유튜브 아니면, 뭐, 20만 페이스북, 뭐, 인플루언서, 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뭐, 아니면 틱톡에서 뭐, 유명한 사람. 뭐, 이런 것들 막 따라하고 싶고, 나도 유명해지고 싶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이는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거죠? 20대 친구들한테 정말 묻고 싶은 게, 도대체, 자, 잠깐만, 도대체 있잖아요. 이 틱톡, 말고도 있겠죠? 이런 트렌드가 얼마나 본인 삶에, 좀 밀접한, 좀, 도움을 주는 것인지. 솔직히 나는 도움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100만 유튜버 되고 싶은 사람 해도 돼. 되는데, 다 할 건 아니잖아요. 이미 유튜브가 진입장벽이 높여져가지고, 예, 전문사원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트렌드, 뭐, 인플루언서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설령 됐다 하더라도 오래 가는 사람 드물죠. 이런저런 사고 쳐가지고 접는 분들 많이 생기죠. 아니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기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에 꽂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내가 봤을 때 정도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걸 해야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이야기거리 될 수 있다고 착하게 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 거야 뭐냐. 내가 예전에 되게 들었는데 너희들 뭐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왜 하니라고 제가 10대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걸 안 하면 왕따 당한대요. 이걸 안 하면 왕따 당한대. 네. 이걸 안 하면 친구들 사이에 안 껴준대. 그래서 아마 하는 것 같아. 근데 하더라도 이유를 알고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뭔가 보면 이 트렌드를 따르는 것들 보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사실 20대 친구들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이 대세라고 따르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 네. 주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국 사람들 기본적인 정특이죠. 기본적인 정특이에요. 물론 이게 20대 반의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한국이 보면 뭔가 트렌드가 보면 이유가 없어요. 웃긴 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지금 트렌드 중에서 나쁜 것도 있잖아요. 트렌드 중에서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관종 문화 어그로 끄는 거,
요것도 있고, 카푸어도 있고, 뭐, 플렉스, 네, B2.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20대 B2,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했다고 골로 간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네.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냥 주변 사람이 하니까 너도 나도 하니까 나도 한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뭐 20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바뀌어야 돼. 투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모르면 하지 마세요. 지금 했다 굴러가는 사람도 많죠. 부동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써라는 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전 전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1대1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건 예외가 있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 많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100% 너희들은 다 그럴 것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나는 이제 써라면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뭐 얘기하면 붕어 형 제 주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 그래 아니겠죠. 근데 저는 있잖아요.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넘는 얘기를 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 여러분. 왜냐하면 뭐 진짜 30대나 40대는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게 저런 거야. 아닌데요? 아닌데요 충 진짜 싫어. 정말 그 짜증나는 게 뭐냐면 지금 20대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봐봐 30대와 40대는 돈이 있잖아. 사회적 영향력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소비를 해도 괜찮잖아. 근데 20대는 소비를 하면 안 되잖아요. 돈 나올 데가 없잖아.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이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유 없이 대세라고 하는 것도 이게 좋든 나쁘든 다른 것도 있지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런 거예요. 20대는 사실 어 저런 플렉스 문화를 감당하거나 책임질 만한 조건과 요구가 안 됩니다. 그럼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거에 뭐냐면 일단 성인이 되면 책임감이 있어야 돼. 내가 저걸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실패할 수 있다. 책임지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 20대들은 지금 직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렇다고 부모님들한테, 자, 이렇게 벌렸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비투를 하겠죠. 부모님이, 야, 너 한 5천 줄 테니까 이걸 한번 투자해봐. 이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잖아. 카푸어도 왜 그러겠어요? 만약에 어? 그 회사 같은 거 취업했으면 그래 너 좋은데 취업했으니까 아버지가 기부이다. BMW 520 하나 뽑아줄게. 카드 줄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거 옵션 해가지고 결제해. 이렇게 있으면 카푸어질 안 하겠지. 네.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 여러분. 20대하고 30대와 40대 문제 이게 차이가 있어 이게. 30대하고 40대는 적어도 남자가 30대면 직장을 쭉 다녔으면 보통 과장이에요. 늦으면 대리, 짬대리 아니면 과장, 정말 빠르면 차장까지. 예. 그리고 40대면 차장에서 부장. 그 정도 되잖아. 그 정도면 좀 급여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보면 직급별로 나이별로 차가 다르잖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버는 게 다르니까. 벌어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이 한 40대 돼가지고 대기업 차장 부장 된 사람이 뭐 그랜저나 K5 본다고 그 카푸어를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하잖아. 안 그래요? 아, 저 사람 벌어놓은 거 있고 대부분 벌어놓은 돈을 사귄다가 아니면 뭐 할부를 해도 월급이 되니까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잖아. 근데 20대가 만약 K8이나 그랜저 몰아봐요. 야, 저 자식 카푸어네. 돈 나올 때도 없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나. 분명히 저거 헐값 대파라 해가지고 신불자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20대가 K5 풀체인지 3세대 사는 거하고 30대가 K5 풀체인지 3세대 사는 거 다르잖아. 물론 30대 중에서도 돈 없고 뭐 직장 변변치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이건 보통 회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정상적인 회사를 다녔다고 쳤을 때 만약에 이 남자 중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바로 직장을 다녔으면 30대 중반이 됐으면 직장 한 8년차 됐을 거 아니야. 뭐 어디서 돈 꼬라박지 않는 하면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차를 사더라도 일시불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구매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선수금 한 3분의 1이나 이제 절반 정도, 네, 절반 정도 낼 수 있잖아. 그러면 뭐 한 3천만 원 내면 1,500만 원 내면 되잖아요. 월급은 좀 받으니까. 근데 지금 친구들은 20대 친구들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정적인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모아놓은 것도 없어. 돈 나올 때도 없어. 그런데 차를 지른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 어떤 시청자분 들었는데, 그분이 대학교가 이제 좋은 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 다니셨던 분인데,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웃긴 게, 서강대학교에서도 카푸어가 많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보통 카푸어라고 하면 못 배우고, 좀 가방끈 짧고, 좀 무식한 사람, 20대 중에 그런 사람이 할 것 같다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그 학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홍대에 왜 보면 홍대 가보면 카푸어 성지라고 하잖아. 홍대, 마포구, 동교도, 서교도. 근데 거기 대학교가 5개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카푸어 중에 상당수는 그 대학교 출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쪽에 봐봐요. 홍대, 서강대, 연대, 또 뭐 있지? 이대 있고 하나 더 있기 싶은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친구 돈 있냐가 돈 없대요. 그럼 뭘로 할 거냐? 모르겠대요. 근데 일단 여자랑 뭐 어떻게 좀 같이 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참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냅뒀습니다. 가면서 건대 있고. 예. 나는 이 카푸어가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뭐 노는 거 좋아하고 좀 머리가 빈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생각보다 문제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좀 공부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이 카푸어 짓을 한다니까.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 대학생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없어요, 여러분. 대학생 돈 없어요. 여러분 대학교 생활 해봤잖아. 돈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학생 하면서 정말 돈이 여유가 있다. 그런 사람 없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카포짓 한다니까. 거기다 서울이면 만약에 내가 이제 대학생활하면 나간 돈 많잖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취하는 사람이 더 많겠지. 그 반값 엄청 비싸잖아요, 여러분. 기본 50 넘잖아요, 여러분. 어? 집에서 만약에 뭐 등록금 못 대줄 수도 있잖아. 못 대줄 수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 나가고 생활비도 그 뭐야 뭐 학자금 대출로. 여러분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등록금만 학자금 대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활비, 뭐 기숙사비나 먹고 사는데 그것도 대출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인서울에서 이제 학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이 나 2,500만 원 생각했는데 4천, 5천 되는 사람도 있어. 졸업하자마자 다 받아가지고. 먹고 살만한데 뭐 부모님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부모님이 뭐 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뭐 카포짓 한다고 하면 괜찮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저런 트렌드 문화가 정작 내 인생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모두 하진 않죠. 모두 하진 않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서울에 좀 인서울에 좀 유수의 대학교를 다니면 안 하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안 하는 사람도 많지. 안 하는 사람도 많지.
근데 보통 우리가 안 하겠지 생각을 하잖아, 대학생이면.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수도권에 이 현상이 많대요. 수도권에.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명문대에서 요즘에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저는 카푸어 이제 감당 못 해가지고, 카푸어 이제 감당 못 해가지고 신불자 된 사람도 있고, 토토 빠져가지고 억대비 한 사람도 있고, 진문이 보니까 뭐 고려대 나온 사람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비트코인 했다가 예, 파산 직전까지 가가지고 대학교도 이제 다닐지 안 다닐지 불투명한 사람도 있어. 20대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뉴스 같은 거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20대 친구들 중에 뭐 개인회생 파산 같은 거 의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아니 20대가 개인회생 파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뭐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이제 대학생이잖아. 아니 사회 경험에 대해서 전무한데. 예. 그렇죠. 예전에 그 신용카드 대란 아시죠? 엘모카드. 예, 엘모카드 사건. 엘모카드 아시죠, 여러분? 예. 그 엘모카드 사건, 개나소나 신용카드 다 뽑아줘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썼다가 집안 팔아먹고, 신분자 돼가지고 학교 쫓겨나고, 취업 못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게. 예. 엘모카드 사건.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문화인 거예요. 예. 자기들 입장에서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나이 든 입장에서 봤을 땐 저러다 골로 간다. 정상적인 사람은 20대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저희 카포지 타다가 저 감당 안 될 텐데.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텐데.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는 이게 문화니까. 문화이자 트렌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야. 이걸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감당을 못했을 경우에 뒷일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뒷일.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홍대 사시는 분들이, 아니면 뭐, 그쪽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홍대에. 오늘만 사는 사람들. 물론 모든 홍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인생을 소위 말하는 던지는, 에이, 뭐, 대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래서 홍익지구대가 서울이 제일 바쁘거든요, 여러분. 서울에서 개 경찰 가는데 힘들어하는 곳이에요. 그 마포 홍익지구대. 그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예. 대부분 젊은 사람들 술 먹고 깽판 치고 막 난리 부르스 해가지고, 아니면 카푸어 이제 교통 시비 같은 거, 예. 사고 같은 거,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아무튼 뭐 트렌드가 뭐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내가 따라가도 되는 건지 안 따라가도 되는 건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따라하기만 하니까 그게 문제죠. 예. 아, 이지선이 5,500원 감사합니다. 아, 진짜죠. 이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예.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뭔가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런 걸 한다 하더라도 난 절대 이게 내 일자리,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대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벌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직장을 가지는 거잖아요. 직장을 가지는 거. 직장을 가지는 거지, 트렌드하고 솔직히 내 직장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잖아. 안 그래요? 이게 아무리 내가 빠져있고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어떤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해결을 못 해주잖아. 아예 못 해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 시험 본다 하도 트렌드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트렌드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자존감. 자꾸 저것만 쳐다보게 하는 거야. 제가 자꾸 이제 SNS를 까는데, 우리나라가 보면 문제가 뭐냐면, SNS를 좀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 아니, 생각해봐.
뭐 욜로도 적당히 하면 누가 뭐라 그래. 플렉스도 적당히 하면 뭐라 그래요. 뭔가 한 번 하면 찐득하게 하잖아, 한국 사람 성향이. 자기들 말로는 뭐 한 번만 빠질 거라는데 절대 한 번만 빠지지 않잖아. 도박이라는 하는 사람들 항상 거짓말하는 게 이번 판만 하고 끝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이번 판만 하고 끝내지 않잖아요. 주식 같은 것도 이번만 투자하고 손절할 거야 했는데 손절한 사람 봤습니까? 나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비트코인도 여기 한 번만 매수하고 더 이상 신경 안 쓸까 하면서 신경 안 써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SNS도 마찬가지야. SNS도 그냥 난 적당히 나 필요한 거만 본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인 성향이 뭔가 한 번 하면 찐득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SNS가 특히 찐득하게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그런 거 하면서 내 자신과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마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안 가지고 있을까? 나도 가지고 있어야지. 쟤도 BMW 오는데 나도 BMW 몰아야지. 쟤도 명품 찼어? 나도 명품 차야지.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20대 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트렌드가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이건 나쁜 거 맞아. 이건 나빠요. 차라리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건 좋아. 좋은데 내 인생에 도움되는 게 아니면 신경 안 쓰는 게 좋아요. 적당히 하세요. 거기서 뭐 나오는 사람들이 뭐 좋은 거 먹는다, 뭐 좋은 거 좋은 거 이제 비싼 거 탄다. 아니면 명품백 메고 있다. 신경 쓰지 마요. 나하고 상관없어. 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어떤 뭐 취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굴레를 뭐 구제해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 드래그 친 거 파란색 관종, 카푸어, 플렉스, 빅트 이거 하지 마요. 하지 마. 무슨 학생 이거 하겠다는 거야. 학생 돈도 없으면서 부모님 고생하시는데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겠어요? 막상 본인이 빚 벌려가지고 감당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갚아달라 할 거 아니야. 하지 마요, 이거는. 하지 마요. 그냥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약간 아예 손도 대지 마. 예. 이것만 안 해도 괜찮아.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유명해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능력 안 되면 하지 마. 사람은 자기 능력대로, 그릇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남이 가지고 있다고 꿀릴 거 없어. 왜냐? 저 사람도 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20대 친구들 중에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특히 대학생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마 대학생들이 유행에 민감하잖아. 뭐, 특히 남자분들과는 차에 민감하잖아요. 예. 자꾸 불화할 필요 없어. 자기 차 아닐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학교에서 못 보게 될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 길만 가세요. 본인 학업에만 충실하시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제가 이 드래그 한 것만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